세심한 진단과 치료로 움츠린 어깨를 펴게 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기 원장. 풍부한 임상 경험을 자랑하는 어깨 전문가 정형외과 전문의 이창수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깨 통증에서 해방을 꿈꾸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김둘려 씨는 3년 전부터 어깨가 아팠는데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깨가 너무 이렇게 막 옷가다 한 번씩 막 쑤시고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 좀 집에서 있잖아요. 그 음식하고 막 이럴 때게 하면은 막 어깨 우리 아이 아프고 막 침도 좀 맞고 어깨 그 무통 있잖아 주사 그거 좀 안 아프라고 그것도 좀 맞고 파스도 붙이고 막 그 순간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했는데요. 진단 결과 원인은 회전근개 파열이었습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죠. 통증이 한 3년 정도 되셨거든요. 3년 동안 조금 뭐 그렇게 많이는 안 아프셨고 그런데 조금 최근에 좀 많이 아파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사도 막 지으시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프셔가지고 다른 병원에 이제 가셔가지고 MRI를 찍어 보셨는데 그쪽 병원에서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 요거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 병원에 좀 방문을 하셨죠. MRI 들고. 회전근개가 끊어진 범위가 넓지 않으면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완전히 끊어졌다면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이게 이제 그 MRI거든요. MRI를 보면은 요 검은색이 요게 힘줄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뼈란 말이죠. 이게 예. 이 힘줄이 어디 붙어 있었냐면 이 뼈 끝에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끊어져서 이렇게 안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MRI 결과 오른쪽 어깨에 파열이 확인됐습니다. 범위가 커서 통증이 꽤 심했을 것 같습니다. 한 3.25, 그러니까 대충 한 3cm 정도 안으로 이제 말려 들어간 거거든요. 뼈에는 바느질이 잘 안 되니까 이 뼈에 이제 나사를 박아요. 이 나사를 박는 이유는 뼈에다가 실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실 가지고 이 바느질을 해서 힘줄을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많이 아프지는 않으세요? 되긴 많이 안 아파. 되게 많이는 안 아프세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많이 끊어진 사람들 중에서 팔도 잘 올라가고 나는 별로 안 아픈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깨를 움직이려면은 2개의 근육층이 필요해요. 이 바깥쪽에 큰 삼각근이라는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수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그 삼각근이라거든요. 힘줄이라는 것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게 힘줄이고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게 그냥 인대입니다. 그럼 회전근개라는 것은 힘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회전근개라는 힘줄은 움직임을 줄 때 운동의 축이 움직이지 않게 센터를 잘 잡아주는 역할도 함과 동시에 그거를 방향에 따라서 파워도 좀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은 결국은 퇴행 변화로 오는 거거든요. 서서히 찢어지는데 찢어진 채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연구 중이긴 한데 왜 그럴까는 연구 중이긴 한데 운동의 주 기능은 삼각근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삼각근. 그럼 삼각근의 운동을 할 때 회전근은 운동의 축을 잘 잡아주는 보조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회전근이 끊어지더라도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그 4개가 끊어진 걸 중심으로 해서 밸런스를 잘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 정말 심하면은 팔이 안 올라가는 증상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회전근개 파열 증상은. 이제 지금 안 아프다고 해서 이제 계속 안 아플 수는 없고 이게 언젠가는 이제 균형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이제 쑥쑥 들어가면 지금보다 이제 더 아파질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이제 팔이 갑자기 안 올라간다든지 이런 어떤 변화가 갑자기 올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 고치려고 하면 힘줄이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럼 고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견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발 꼬매야 되고 지금도 찢어진 지는 한 10년은 넘으신 거예요. 10년은 넘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불편하시다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놓치는 거예요. 수술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대부분 끝날 거고 잘 제가 꼬매 놓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무슨 짓을 칼로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픈 게 싫어. 아픈 게 싫어.
너무 많이 아파서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프면 힘도 없고. 드디어 수술 날이 됐습니다. 수술은 관절 내시경으로 진행되는데요. 수술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고 관절 내시경을 넣습니다. 모니터로 관절 안을 보면서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브스킷 견갑 하관이라는 앞쪽 회전근개 봉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뼈에 나사를 먼저 박아서 그다음에 실을 이제 뼈에다 묻는 거죠. 앵커링이라고. 실을 먼저 뼈에다가 고정한 다음에 그 고정된 실을 가지고 힘줄을 당겨서 붙이는 거죠. 이게 지금 고리가 파란색 고리가 여기 있고 흰색 고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 고리 중간에 또 하나 고리를 두 개 사이를 또 한번 묶었잖아요. 이렇게 양쪽 더블 고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파란 실 이렇게 밀어넣으면 요래 들어오잖아요. 그 흰 실을 이렇게 당기면 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가 하는 앞쪽 회전근개 파열. 이거 그러니까 엄청 튼튼해요. 이렇게 하면. 3열 봉합은 2열 봉합보다 재파열률이 낮은데요. 재파열되더라도 파열의 범위와 정도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망의 이제 오늘의 메인 수술. 이게 지금 힘줄이거든요. 이 힘줄을 여기다 꼬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꼬매면은 너무너무 쉽고 잘 꼬매지고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이렇게 이제 많이 꼬매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터져요. 이 바깥쪽 힘줄이 좀 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꼬매느냐, 아스럽게요. 뼈하고 힘줄하고 봉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뼈도 약하고 힘줄도 약하다. 그게 문제죠. 뼈도 약하고 힘줄도 약하다. 그럼 약한 거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붙게 해줄 거냐. 요게 이제 고민인 거죠. 골다공증이 있다면 수술의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뼈와 힘줄을 연결을 해야 하는데 뼈가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제 결국은 이 수술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뼈에 힘을 받게 하는 건데 이건 뼈가 너무너무 약하네. 나사를 이렇게 박으려고 홈을 내보면은 알거든요. 와 진짜 약하다. 골다공증 결국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 오는 병이기 때문에 뼈가 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골다공증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죠. 뼈가 이제 나사가 힘을 안 받으면 이 수술 실패하니까 어떻게든 힘을 받게 해야 되니까. 근데 뼈는 약하고 그래서 뼈가 좀 강한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강한 부분에 딱 붙여가지고 자 일단은 여기다가 나사를 받고 뼈가 얼마나 센지 알 수 있는데 너무너무 푸석푸석하죠 지금. 근데 뼈 중에서 제일 강한 부분은 관절하게 바짝 붙은 이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힘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드디어 나사를 고정할 위치를 찾았습니다. 이 정도 박아서 이제 힘을 잘 받게 하고 파열은 회전근개의 힘줄이 찢어진 범위에 따라 4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환자의 경우 파열이 3cm가 넘어서 비교적 큰 파열에 속하는데요. 수술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광파열 4단계 중에서 한 3단계 정도 이제 뼈가 좀 약하긴 하지만 좀 단단한 부위를 찾았고 그 다음에 힘줄도 좀 단단한 부위를 찾아가지고 비교적 잘 봉합이 됐어요. 이제 관절염이 약간 보이긴 하셨거든요. 회전근개 파열도 있고 관절염이 약간 진행이 되긴 하셨어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나으실 거예요. 봉합이 튼튼하게 잘 됐기 때문에 재활 과정만 잘 거치면 기능의 90% 이상 아마 나오실 거예요. 한 6개월 정도면 무거운 물건 들고 뭐 어느 정도 작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수술 다음 날 제작진이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요. 둘려 씨는 봉합 수술을 마치고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검은색으로 보였던 부분이 힘줄이거든요. 이게 뼈 끝이 여기 힘줄이 여기에 붙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수술 바로 끝나고 이제 MRI예요, 이게. 그럼 검은색이 끝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여기 새카만 게 여기까지 넘어왔죠? 요렇게 붙인 거예요. 요게 이제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한 거예요.
파열 부위가 세 줄로 잘 봉합된 것이 확인되는데요.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3열 봉합술은 세계 견주관절학회 컨퍼런스에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안쪽에 좀 힘줄이 좀 땅땅하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여기 나사를 박아서 여기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접어가지고 이 안에 넣어요. 이거를 1차 봉합을 먼저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1차 봉합이 끝나고 두 번째 층을 다시 말아서 넣어요. 2차 봉합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가지고 들어오는 3차 봉합. 요게 이제 3차 봉합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힘줄은 아주 튼튼하게 봉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MRI에서도 잘 돼 있고 뭐 재활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둘레씨가 조금씩 재활을 시작합니다. 가볍게 주먹을 쥐며 힘을 기르죠. 그녀는 완치를 꿈꾸는데요. 통증을 참은 지난 시간이 후회됩니다. 오늘 좀 좋아요. 예. 좀 일찍 가시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지 이제. 이 뼈가 다른 사람보다 약하고 이 우리 무에 무시 들어가듯이 뼈가 그랬대요. 원장님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한 살이라도 좀 더 들면서 왔으면 이래 고생 안 하고 힘이 안 들고 할 건데 너무 늦게 왔어. 내가 내 자신에도 미안큼만. 보통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이제 MRI 검사에서 두께를 보고 50%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가지고 대부분 수술과 비수술을 먼저 잡습니다. 대부분 이거는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들입니다. 50%라는 기준은 절반을. 그런데 회전근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4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거든요. 앞쪽, 위쪽, 뒤쪽 2개. 그런데 그 50%라는 기준은 위쪽하고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쪽 회전근개 파열은 꼭 50% 파열의 기준을 따르진 않습니다. 50% 미만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쪽 회전근개 파열. 그래서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럼 왜 50%라는 기준이 나왔을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힘줄은 뼈와 근육을 잡고 있는 조직이라 그랬죠. 그럼 근육은 항상 당기고 있습니다. 인대하고는 좀 다르죠. 힘줄은 항상 텐션을 받고 있는 조직이죠. 근육의 파워를 근육의 안쪽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강도를 못 이기는 이 한계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절반 이상 끊어지면 그 한계 포인트를 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